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코가 맵고 눈물이 나는 일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보기 힘들죠. 90년대는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최루탄을 남발하다 보니 길거리 다니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와 신촌 광화문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생들이 왜 저러나 싶었으니까요. 비싼 대학비 내고 저러려고 대학 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못 갔지만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눈에는 그들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만화책이나 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동네는 또 최루탄이 터지고 연기들이 집집마다 가득 차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하숙집이었고 후문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전경들이라고 해야 하나 구두굽 소리가 크게 들리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바로 창문에서 들리더군요. 또 학생들 때려 잡으러 다니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해지나 싶더니 저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했고 문을 열어서 부엌 쪽을 보았네요. 여자분 두 분이 얼굴에 스카프 같은 걸 두르고 둘이 앉아서 쪼그리고 있더군요.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녀들이 손으로 입에다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죄송한데 조금만 숨겨달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데모를 하던 학생들 같아 보였습니다. 괜히 저까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안 된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스카프를 내리며 잠시만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당연히 숨겨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에 저도 남자라고 미인은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꿈속에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같이 있던 한 분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녀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살이 떨리게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저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방 안에 앉아서 그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숨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런지는 알았지만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군요. 불합리한 나라의 방침에 젊은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설 것인지 그녀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배우고 배우다 보니 알지 말아야 할 거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래를 짊어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녀가 말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가더군요. 괜히 저까지 같이 도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더 좋은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만 적었습니다. 저는 일단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서 따라주며 힘내시라고 언제든 숨을 데 없으면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요.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달살이 쫙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조금 있다 입구를 살피더니 말도 없이 가버리더군요. 정말 나가서 붙잡고 싶었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아시겠죠? 그렇게 그녀가 떠나간 후에 저는 혼자 멍하니 앉아서 그녀 얼굴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지만이라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이었네요.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누구시냐고 물었네요. 세상에나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일단 방으로 잽싸게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있던 친구도 잡혀가고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들이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왔다고 하시네요. 저는 잘하셨다고 하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가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점심도 못 먹었다고 하시네요. 일단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있던 처지라 있는 반찬과 재료로 요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저렇게 예쁜 여자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따라주며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움직임이 느려지더군요. 그녀는 밥을 먹은 후 이틀간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다고 하시면서 좀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집 환경이 좋지 못해서 샤워를 하려면 물을 데워서 부엌에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일단 좀 씻고 여기서 하루 이틀만 숨어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갈아입을 옷도 좀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여자 옷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제 옷을 빌려주었고 속옷은 내일 사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이 데워지자 부엌에서 바가지로 몸에 부어가면서 씻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큰 키와 반바지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반바지가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움켜쥐고 흘러내리지 않게 잡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게 더 이뻐 보이더군요. 속옷도 하나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니 더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상했는지 저를 보며 얼굴이 너무 빨갛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색하게 천장을 보며 다른 생각에 집중을 했네요. 그녀가 가끔 깜빡하고 한 손으로 잡고 있던 바지를 놓았다. 잡았다 할 때 살짝 흘러내리면서 보이는 살들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청 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영상 중간중간에 인터넷이나 휴대폰 보험이나 정수기까지 뭐 이것저것 바꾸면 가입 즉시 현금으로 40만 원이나 60만 원 준다는 광고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해도 되는 걸까? 한 번쯤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혹하시는 분들만일 거예요. 하지만 단돈 40만 원에서 6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당장 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자, 여러분. 힘든 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24시간 내내 나오고 있는 여기 차트 신호에 맞춰서 그림만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자율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해주시면요. 손쉽게 계속해서 돈을 불릴 수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핫한 거 아시잖아요. 한 개에 10,000원 하던 비트코인이 이제 1억 5천만 원을 넘겼는데 이거 내가 투자해보고 싶어도 투자라는 게 막상 어렵고 혼자 하면 힘들고 그래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전부 집어드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이거 투자해보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해보지 하실 텐데 돈 지원해드릴게요. 그냥 연락만 주셔도 비트코인 투자해보실 수 있도록 전원 무료로 투자청금까지 즉시 지급해드리니까 돈 한 푼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인생을 바꿀 체험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10만 원만 투자해서 190억의 투자 수익이 나온 페페코인처럼 이번에 넣어다 하면 10만 원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밈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정보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추천과 함께 010-8265-5590 2번호로 문자로 밈 한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는 침대도 없어서 이불을 옆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 공간에 누워있자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저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녀는 재미있는지 계속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녀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리 잠이 안 오는지 정말 이리 뒤척저리 뒤척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를 보았더니 반바지가 다 흘러내려져서 하얀 속살이 다 보이더군요. 눈을 잠시 피했지만
자꾸 그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천사 같은 그녀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놈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말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허리를 잡고 조금 울더니 다시 잠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으며 잠이 깨지 않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다리에 쥐도 나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괜히 움직이면 그녀가 깰 것만 같아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를 쭉 펴보려고 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살짝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녀가 저를 안아버리네요. 저는 숨이 멈췄고 그 자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그걸 알았는지 자다 말고 저보고 정말 순진하다며 그녀가 장난스럽게 저희 위로 올라옵니다. 제 얼굴을 보며 그녀가 웃고 있었고 저는 눈을 피해 옆을 보았네요.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저의 얼굴을 억지로 돌리며 자기 얼굴을 보게 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얼굴은 이미 터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더 이상 힘도 없더라고요. 그녀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깔깔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돌려 제 가슴에 귀를 갖다 대더군요. 속옷 하나 안 입고 있던 터라 상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녀에게 잘하지도 못하는 키스를 해버렸고 그녀가 받아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말라고 기도하면서요. 사랑이 끝난 후 그녀가 저를 안고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며칠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그녀의 정보원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다니며 그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두려웠고 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렇게 20대의 힘든 일들을 같이 보냈고 20대가 끝나기 전 이별도 하였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별 통보에 저는 몇 년간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떠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녀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시 꼭 태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녀가 그립습니다.